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주머니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500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는 절벽을 향해 숨막히게 질주하고 있죠.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우리 경제의 체력이 바닥났다는 신호,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해 상상도 못할 카드를 꺼내 들려고 합니다. 며칠 전 모두가 충격에 빠진 뉴스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전쟁의 방패로 쓰는 걸 검토한다는 겁니다. 댓글창 난리 났죠. 내 돈으로 도박하냐? 날리면 책임질 거냐? 그런데 도대체 환율이 얼마나 무섭길래 정부는 이 금단의 영역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환율은 일종의 국가 신용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오르는 것은 한국 경제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죠. 원래라면 정부는 이럴 때 외환 보유액이라는 국가의 비상용 실탄을 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요. 지난 2022년 킹달러 전쟁 기억하시죠? 당시 정부는 환율 1,400원을 막겠다며 미친 듯이 달러를 시장에 풀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해 3분기에만 약 23조 원, 175억 달러가 사라졌고 1년 동안 무려 400억 달러 가까운 국가의 비상금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작년 2024년 4월도 마찬가지였죠. 환율이 1,400원을 찍자 정부는 경고방송도 하고 실탄도 쐈습니다. 환율이 잡혔을까요? 잠시 내려가는 척 하더니 비웃기라도 하듯 결국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수조 원의 수업료를 내고 깨달은 겁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 돈을 쓰는 건 잠깐의 진통제일 뿐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그래서 정부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비상금은 쓰면 안 돼. 대신 다른 방법으로 막자. 전략을 바꿉니다.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인 수요 차단으로요.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나온 게 뉴스에서 보신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입니다. 그럼 외화채 발행이 뭔지 알아야겠죠.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국민연금이 가진 해외 주식 파나? 아닙니다. 방식이 좀 더 교묘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뚫은 겁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죠. 미국 주식도 사고 유럽 빌딩도 삽니다. 그러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 외환시장에 갑니다. 원화를 주고 달러를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손입니다. 얘네가 매일 시장에서 달러를 쓸어 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 값이 오르죠. 환율이 뜁니다. 알고 보니 국민연금이 환율 상승의 주범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묘수를 냅니다. 야, 국민연금, 너네 이제 국내에서 달러 사지 마. 그럼 어디서 구해요? 해외 나가서 직접 빌려 써. 이게 핵심입니다. 해외 금융시장에 나갑니다. 거기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나 한국 국민연금인데 돈 좀 빌려주세요. 워낙 덩치가 크니까 외국인들이 빌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가 막힌 효과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환율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던 거대한 엔진이 멈춥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에서 달러 쇼핑을 딱 끊어버리니 수요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그토록 아끼고 싶어 했던 국가의 비상금을 단 1달러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돈은 금고에 그대로 두면서 급한 불만 끄는 셈이죠. 정부 입장에선 완벽해 보이죠. 내 돈 안 쓰고 불 끄는 거니까요. 근데 왜 욕을 먹을까요? 문제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불리는 것. 근데 환율 방어는요? 이건 나라 일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왜 나라의 일에 씁니까? 여기서부터 꼬이는 겁니다. 게다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만약 환율이 꼬인다? 투자가 실패한다? 그 이자 비용? 손실 누가 감당합니까? 고스란히 우리 연금이 깎이는 겁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법을 바꿨다 칠게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잘 빌려왔다 치고요. 그럼 환율이 잡힐까요? 다시 1,200원, 1,100원 내려갈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소화기일 뿐입니다. 부엌에서 난 작은 불, 소화기로 꺼집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환율 시장은요. 부엌의 불이 아닙니다. 산 전체가 타고 있는 산불이죠. 소화기 몇 개 뿌린다고 잡힐 불이 아닙니다. 환율이 왜 1,500원을 넘볼까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서?
아니면 수출이 좀 안 돼서?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죠. 하나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태풍,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썩어가는 기둥입니다. 뉴스에서 말을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돈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범인을 밖에서 찾아보죠. 가장 크고 가장 눈에 띄는 바로 미국 달러가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금리 때문이죠. 숫자로 바로 비교해 드리죠. 지금 한국 기준금리 2.5%입니다. 반면 미국은요 4%입니다. 차이가 얼마가 나죠? 1.5%. 얼마 전엔 더 차이가 났었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금리 차가 존재합니다. 돈은 아주 단순합니다. 솔직하죠.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게 돈의 생리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길까요? 한국?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입니다. 망할 리가 없죠. 근데 이자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안전한데 이자도 세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죠. 그래서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쏠리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죠. 한국에 있는 돈, 유럽에 있는 돈 싹 다 빨아들여서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돈이 빠져나가니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반대로 달러는 기해지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킹달러의 실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이 진공청소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태풍 앞에 촛불인 셈이죠. 그래서 다들 욕합니다. 미국 나쁜 놈들. 자기들 살자고 남의 나라를 죽이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말 미국 탓만 하면 끝일까요? 미국이 금리만 내리면 우리 환율은 다시 돌아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태풍을 보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태풍에 우리 집 지붕이 유독 심하게 날아가는 이유, 그건 우리 집 기둥이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달러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반대로 원화가 약해진 탓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 돈 가치가 똥값이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동시에 겪은 일이었어요. 모두가 경제가 멈출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고 유럽이고 할 것 없이 돈 풀기 버튼을 눌렀죠.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콸콸 쏟아 부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코로나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미국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처방을 했습니다. 이자를 세게 주면서 시중의 달러를 다시 은행 금고로 끌어들인 거예요. 결국은요, 미국은 곰탕을 졸이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돈을 풀긴 풀었는데 미국처럼 따라잡기식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못한 걸까요? 바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에 풀린 돈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천조 원의 돈이 맹물처럼 섞인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과 주식,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 엄청난 자산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한국은행이 미국처럼 금리를 팍 올린다. 그럼 빚쟁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폭등해서 줄파산이 터집니다. 부동산과 금융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경착륙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환율 불안과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딜레마에 갇혔습니다. 환율을 잡으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이 엇박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나라는 경제 위기가 무서워서 원화 가치를 지킬 의지가 없구나. 이것이 바로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선 환율 1,500원의 진짜 공포입니다. 결국 우리 돈의 가치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돈이 흔해지니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이고 환율 상승입니다. 지금 상황을 볼까요?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자기네 곰탕을 아주 진국으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부어놓은 맹물 때문에 국물이 여전히 밍밍합니다. 손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진국인 달러를 사지 맹탕인 원화를 사겠습니까?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던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이 돈을 빨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돈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기업들이 망하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일단 살려야 한다며 50조 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환율을 잡고자 금리를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50조나 풀어버린 겁니다. 이 정책의 엇박자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더 뼈아픈 건 이 돈들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기업이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는 데 쓰였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미래라도 있으니까요.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투자하고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자산 거품 만드는 데 다 썼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가계부채 세계 1위 타이틀입니다.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도 같이 올려서 방어해야 하는데 이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금리도 못 올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환율 1,500원의 공포, 70%는 미국의 고금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그리고 환율이 절대 안 떨어지는 그 끈적한 이유, 그건 바로 지난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우리가 합심해서 저지른 돈풀기 파티의 청구서이자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결단을 주저했던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불이 났다고요? 미국이 불씨를 던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 원인은 알았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이 1,500원의 공포가 끝날까요? 열쇠는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에, 다른 하나는 서울에. 먼저 미국부터 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국민연금 털어봤자 소용없어요. 저쪽에서 진공청소기를 꺼줘야 합니다. 연준이 이 세 가지 액션을 보여줘야 해요. 이게 안 나오면 다 헛수고죠. 먼저 금리를 내려야죠. 지금 미국 금리 4%입니다. 이거 너무 높아요. 당장 12월에라도 내려야 합니다. 만약 0.25포인트 내린다? 그럼 3.75가 되죠. 이게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마라톤 약속이죠. 시장은 의심이 많아요. 한번 내리고 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린 계속 금리 내릴 거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장기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안심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바로 금리차 안전지대가 회복되는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안전지대, 미국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할까요? 적어도 3.25% 밑으로, 즉 3% 초반까진 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랑 격차가 0.7% 안쪽으로 좁혀집니다. 그 정도는 돼야 외국인들이 생각하죠. 이제 금리 차이 별로 없네? 한국 주식 다시 볼까? 그때가 돼야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면 해결될까요? 아니죠.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 카드를 꺼냈죠. 외화채 발행해서 급한 불을 끄겠답니다. 좋습니다. 급하면 써야죠. 하지만 잊으면 안 되죠. 이건 진통제입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고통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국가부도의 위기입니다. 진짜 치료는 우리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곰탕 국물. 지난 몇 년간 맹물 부어서 밍밍해진 우리 돈의 가치, 이거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졸라매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돈 풀고 싶은 유혹을 참아야 합니다. 인기 없어도 빚 줄여야 합니다. 다시 아궁이에 불 떼고 오랫동안 끓여서 국물을 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켜봐야겠죠. 미국이 금리를 계획대로 내려주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돈 풀기를 멈추고 진짜 경제 체력을 키우고 있는지. 환율 1,500원,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날아온 청구서입니다. 이제는 빚내서 돌려막는 쇼가 아니라 진짜 빚을 갚아나가는 실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현명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